안녕하세요. 저는 두레학교 진로진학팀 교사 이재현입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10학년, 11학년 대상으로 진로진학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10학년들은 다음 주에 첫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더불어 부모님들과도 2023학년도 대입 전형과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 함께 확인하시면 되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이제 해마다 좀 달라지거든요. 올해를 기준으로 볼 때 올해는 2015 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문이과의 계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이 교육 내용이 적용되는 첫 해인데 수능은 작년하고 그 방식이 동일합니다. 통합인데 작년처럼 문과, 이과 계열 구분이 있었던 것처럼 이과는 수학 가를 보고 문과는 수학 나형을 보거든요. 그리고 문과는 사회탐구, 이과는 과학탐구를 보게 되는데 교육과정은 달라졌지만 수능을 보는 거는 가형, 나형 수학이 있고요. 그리고 탐구도 이제 사탐, 과탐을 문이과 나눠져 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이 되면은 이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능도 바뀌게 되는데 공통 플러스 선택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플러스 선택이라는 것은 공통 문항 함께 풀고요. 선택 문항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학업 역량에 따라서 선택 문항지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치르게 되는 겁니다. 국어, 수학이 그렇게 볼 것이고요. 탐구는 계열 구분 없이 두 과목만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크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르게 된 2023학년도에도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이 대학 입시 전형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입시 전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시로 이제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입시 전형, 그러니까 고3 때 치르게 되는 이 대입 전형은요, 이미 고1 때 기본적인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1 이제 9월 달에 방향성이 나오고요. 고2가 되면 대학별로 어떻게 인원을 선발하겠다라고 이제 고지를 해야 되고요. 고3이 되면은 수시하고 정시의 구체적인 모집 요강을 요 정해진 기한 내에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수시는요, 9월 달에 원서를 접수하고 12월 달에 합격 발표가 나오는 것이 수시입니다. 정시는 12월 말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1월 말 2월 초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현재 올해 기준으로 수시 77% 모집하고요. 선발하고요. 정시는 23%입니다. 그만큼 수시의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정시의 비중이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 수시가 이제 과반수의 비중을 갖고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과반수 이상 되겠죠. 60% 정도, 65% 요 정도 이제 수시에서 인원을 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르게 되는 2023학년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큰 틀은 2022학년도랑 동일합니다. 시에 이제 중심에 서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아이를 뽑을 것이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하겠다. 근데 그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공정성, 다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해서 선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코비드19와 관련해가지고 대입 전형에 있어서 차별, 자격 요건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의 문항과 글자 수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4문항인데 아마 3문항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적성고사 전형 없어지고요. 교사 추천서도 이제 폐지가 됩니다. 좀 더 이제 서류를 간소화해서 아이들 선발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보시자면 대입 전형, 수시 전형의 4가닥이 있고요. 4종류가 있고 정시에 2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학생부라고 하는 거는 내신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만으로 뽑겠다.
학생부 종합은 내신 성적과 그 밖의 기타 서류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술 학교별 시험이죠. 대학별 시험, 실기,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 가지고 뽑겠다.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뽑겠다. 근데 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서 저희는 이제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두레 학교처럼 미인과 대안학교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저희에게는 검정고시 성적이 내신 성적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제 준비해서 입시를 이제 치렀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부는 내신 성적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내신 성적이 두레 학교에서는 검정고시다. 그래서 검정고시만으로 뽑는 전형이 있고요. 검정고시하고 면접을 함께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레 학교식으로 달리 이제 표현을 해보면 검정고시만으로 뽑는 검정고시 100 전형이 있고요. 검정고시랑 면접, 그 성적과 검고 성적과 면접을 함께 보는 전형, 또 검고 성적과 그 밖의 기타 서류,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첨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이 있고 실기가 있는데 논술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두레 학교에서 우리식으로 한번 이제 바꿔본 거고요. 그래서 검정고시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 아까 말씀드린 9월달에 수시 모집해서 12월달에 결과 나오는 거, 정시는 12월달에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듬해 1월달에 결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다 지원 가능하고요. 일반 학교 지원하듯이 저희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 전형에 대한 거가 궁금하시다면 11월달에 11학년 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에는 최대 6장까지 쓸 수 있고요. 정시에는 가나다 군별로 3장. 그래서 총 9장, 9번의 기회로 이제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두레 학교에는 그동안 어떻게 아이들을 보냈냐? 듣기로는 뭐 수시 불리함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최근 3년 기준으로 볼 때요. 학생부 교과 이게 검정고시를 활용해서 이제 입시에 대학을 들어간 경우거든요. 36%, 학생부 종합 22%, 논술 실기 다 합하면 68%고요. 정시로 도전한 건 이제 15%입니다. 뭐 기타 이거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학에서는 올해 77%는 수시를 뽑겠다. 정시는 23% 뽑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그냥 요 표면적인 숫자로만 놓고 보면은 68%죠. 결코 이제 작은 이제 숫자는 아닌 거죠. 근데 이거를 4년제 대학 합격한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요. 합격한 아이들의 82%가 수시로, 그러니까 9월 달에 원서 접수해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합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82%가 합격을 했다. 그 얘기는 두레 학교 수시 완전 가능하다. 완전 가능하고 수시로 대학 가는 학교이다. 라고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줘서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이제 미인과 대안학교는 수시에 불가능해 정시로만 대학을 가야 돼서 대학 입시가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수시로 대학 가는 학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동안 작년까지 72명의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배출이 됐는데요. 그 아이들이 간 지역별 이제 분포입니다. 뭐 눈으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을 다 합격을 했고요. 서울, 인천, 경기가 54%, 여기다가 이제 한동대를 포함하면 67%로 올라가죠. 그리고 국립대까지 포함 72%. 그러면 한동대를 굳이 포함시키는 이유는 여기에 가는 친구들은 다 서울, 인천, 경기 갈 수 있는 아이들인 거죠.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갖고 마음의 이제 소원을 갖고 이제 한동대를 간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다 여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지방 국립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요 인원까지 다 합하게 되면 72%가 서울, 인천, 경기권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둘의 학교의 어떤 문화로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의 역량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또 자기가 관심 갖는 그런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다. 이것이 후배들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 주는 영향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선배들이 이제 닦아놓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10학년들도 너무 이제 겁먹지 말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또 12학년에서 열심히 자신의 역량 한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시험,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더불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능은 뭐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변별력 중심의 시험이고 문제풀이 중심,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 문제 유형을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훈련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고요. 아까 뭐 수시, 정시 이야기 드렸는데 수시에서도 최저, 그러니까 수능의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수시에서도 뭐 학생부 교과 검정고시로 대학을 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수능은 여전히 중요한 입시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통 선택 형태로 출제가 된다. 영어는 절대평가, 한국사 절대평가, 제2외국어 절대평가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하루 종일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음 주에 첫 이제 모의고사 볼 때 다른 거보다 이렇게 이제 책상에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갖고 이 시간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저는 이제 훈련의 개념으로 좀 이해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모의고사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치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어를 시작으로 이제 탐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국어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80분 동안 봐야 하고요. 수학은 100분. 점심을 먹고 나서 듣기평가로 영어를 시작을 하고요. 한국사는 필수 과목입니다. 한국사 필수 과목. 그리고 탐구는 2과목. 그래서 한국사부터 해가지고 30분, 30분, 30분. 탐구 2과목이니까. 그래서 4시 24분에 시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마도 문제도 문제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하루 종일 시험을 치르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것 같아요. 10학년 때 보는 2번의 모의고사는 그것과 수능하고 딱히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시험 시간과 또 국어서부터 탐구까지 앉아서 풀어내는 경험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이들과도 나눴고요. 10학년 모의고사 접근법이라고 해서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좀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주관하는 이제 그런 기관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다른데요. 학력평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건 교육청 주관일 때,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이렇게 이제 이런 교육청 주관의 모의고사를 학력평가라고 하고요. 이제 고3 때가 되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평가원인데, 평가원 주관의 이제 모의고사는 대수능 모의고사. 또 저희가 사설학원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설학원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은 모의고사.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해 봤고요. 10학년 때는 2번, 11학년 때는 6번, 12학년 때는 12회 이상.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처음 치르기 시작해서 앞으로 20번 가까이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훈련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 푸는 역량을 기르게 됩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입시에 있어서 최저, 2과목 정도의 최저 기준, 2과목의 일정 이상의 성적이 돼야지만 최종 합격이 되기 때문에 수능은 여전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다음 주에 처음 치르는 모의고사가 갖는 한계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고3이 돼서 치르는 시험의 유형은 많이 다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거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지만 유형이 다르다. 수학하고 탐구의 내용 진도가 완전 다르죠. 수학하고 탐구는 고2 때 배우는 내용 진도를 가지고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고1 때 치르는 그 내용은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나서 등급이나 점수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영어 정도, 영어는 각 이제 문항마다 그 패턴이 있어요. 문항 유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어는 어떤 진도에 대한 이제 과목이라기보다는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영어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 정도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10학년 시기의 주안점은 계속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시간 훈련, 하루 종일 보는 거, 또 각 과목별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수능에서는 문제 유형이 크게 달라지겠지만 대략의 형태, 문제 형태를 접해보는 시기이고요. 뭐 문제 구조, 문제가 질문이 있고 질문이 있고 제시문이 있고 보기가 있는 형태, 이제 그런 거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학업 역량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여러 이제 동기부여를 이제 받게 될 텐데 그 동기부여 차원에서 모의고사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학년부터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선배들도 잘 해왔고 또 열심히 이 과정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을 갖춘 아이들이 입시 역시 넉넉하게 통과해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체감할 수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두레학교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취에 대한 경험, 성공에 대한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수능이라고 하는 이 좁은 문, 다소 조금 너무 이렇게 편협한 어떤 입시의 과정도 통과해내더라고요. 끈기 있게 앉아서 그 과정을 통과해내는 것을 볼 때 우리 아이들도, 우리 10학년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요, 이런 형태의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는데요. 원점수, 본인이 받은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등급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차차 학년이 진급함에 따라서 이것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시면요. 국어는 100점 만점이고요. 수학 100점 만점, 영어도 100점 만점. 한국사하고 탐구는 이제 5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그 100점 만점 기준으로 몇 점 맞았는지 이 정도로 좀 확인하시면 되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말에 있는 이제 3화당 끝자락에 있는 그 개별 상담 때 질문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2023학년도 우리 아이들이 치르게 될 대입 전형과 또 대학 입시 또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모의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이후에 이어질 이제 줌에서 편하게 말씀 주시면 또 지금 설명드린 것 외에도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 내에서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